재미있는 영화예요, 혹시? 혹시 우신 분 계세요? 눈물 나오신 분? 노인 영화제 작품이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영화, 오늘 두 편 다 노인에 대한 영화였죠. 전에 보신 영화는 먼저 가신 아내를 그리며 외롭게 살아간 노인의 이야기. 이번에 보신 영화는 본인이 직접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저승사자를 만나서 저승사자랑 같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조금 서글픈 영화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길이 이 죽음의 길이고, 이거는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꼭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노인은 시골에서 참 평범하게 살아가는 노인이죠. 착하게, 그야말로 착하게 평범하게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그 장례식 때 나오는 거 보니까 자녀들이 엄청 많죠.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도 다 키워서 대학 교수도 되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다복한 노인인데, 막상 살아가는 모습은 어땠어요? 누구 자식이나 손자 하나 찾아오는 모습 뭐 있었어요? 없었죠? 전화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서글픔이 가는 그런 장면들로 가득하죠.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을 보내주고 저승사자의 안내에 따라서 저승으로 가는 모습이 담겨있고, 장례식하는 모습이 담겨있어요.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1930년대 노인이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노인은 마을 정자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젊은 사람들 곁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죠. 꿈속에서 노인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에는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유공자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면. 월남 6.25 겪으신 분 안 계세요? 월남 참전용사도 안 계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대부분이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그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감을 발견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을 비닐로 감싸줍니다. 참 알뜰하죠? 마당에 떨어지는 감을 보니까 이것도 마당에 떨어져서 썩을까봐 감을 비닐로 감싸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노인이죠. 근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 오지 못하게 됐다고 하자 다음 달 어머니 제사 때 만나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냥 아들들에게는 그냥 너희들 편할 대로 하라. 보고 싶고 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밖을 내다보니 까치같이 공에서 깍깍 소리가 들리자 비닐로 감싸놓았던 감을 풀어주죠. 그렇지. 이 감은 까치, 새먹이로 남겨놓잖아요. 다 안 따죠. 과일나무에 한두 개씩은 꼭 남기죠. 새먹이로 남겨놓는 이것도 우리네 문화원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따뜻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노인은 넘어져 죽음을 맞이하는데 저승사자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마을을 둘러보고, 이게 이제 마을 정자에서 젊은이들 화투 치는 옆에서 들어놓아서 깜빡 잠들어서 바로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이제 마을 한번 둘러보고 사람들과 정다운 인사를 나누면서 논두렁을 둘러보는 중 고장난 냉장고를 수리해주겠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거절하지만 아들이 수리비를 송금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마을 경로당에는 보니까 과일을 잔뜩 사가지고 방문한 이웃집 아이들이 가져온 과일을 들고 아내의 산소를 찾은 노인은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 노인은 굉장히 복이 많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그랬는데도 이런 거를 못 해본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과일 듬뿍 사서 노인들에게 몽땅 돌리는, 이것도 상당히 좀 따뜻한 마음이죠. 근데 이 노인은 잘 살았고 자녀들도 다 잘 키웠는데 그렇게 해준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일을 갖다가 가지고 혼자 먹으려다가 아내가 생각이 나서, 평소 귤을 좋아했던 아내가 생각나서 산소에 가지고 와서 자네가 좋아하던 과일 아닌가 많이 들게 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정답기도 하지만 참 씁쓸하죠. 그런데 집으로 걸려온 전화가 경찰서라면서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당장 합의금 500만 원을 입금 안 하고 협박이 들어옵니다. 노인은 동해벌 차례가 통장에 있는 재산의 전부인 320만 원을 모두 송금하고 돌아와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자 아들은 취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저 당했어요. 당하셨어요? 얼마나 당하셨어요? 그런 경우인데 2023년 2년 됐습니다. 네. 저도 은행에서 오래 있다 나와가지고 갖고 있던 그 아기자기한 퇴직금을 5천만 당했어요. 아이고 5천만 원 당하셨구나. 저런 보이스피싱 저런 건 아니고요. 카톡으로 주고받을 거냐고 완전히 믿었어요. 뭐 노인 평생에 연세 어떠시냐고 했는데 70 당시 수이시다 그랬는데 저는 증권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현재 없다면 그걸 왜 주식을 투자하느냐. 무조건 찾아가 자기들한테 입금을 시켜주면은 100배 수배 놀려주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노인들이 수가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별 가진 수상 방법으로 저를 꼬셨어요. 거기에 이제 현혹 넘어가지고 그 당시 사무실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다 확인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어리석게 그걸 못했어요. 그냥 그 말에 너무 속아가지고 현혹돼갖고 별 수상 방법으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2023년도 8월달에 이게 당하고 한 3개월 동안 그냥 잠을 못 자고 6개월 동안 끊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는 액수가 한 9천억 원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9천억 원이면 아파트 몇 채 값이나 돼요? 9천억이면? 신고해봤지만 근데 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하지만 우리 노인네들도 수억 원씩 당한다고 그래요. 이게 남의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보면 수시로 문자 메시지 많이 들어오죠. 거기에 보이스피싱 대부분 많아요. 카톡으로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카톡뿐만 아니라 뭐 문자 메시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얼굴이 하얘져요. 얼굴이 하얘지더만 전화기를 제가 마침 옆에 있으니까 전화기를 저한테 넘겨줘요. 근데 전화기에서 뭐라느냐면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뭘로 당해가지고 지금 검찰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당장 돈을 입금하라는 얘기. 딱 들으니까 보이스피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또 한번 얘기해봐. 그때 한 2번 해도 내가 끄떡도 안 하니까 L씨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그냥 저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끄떡도 안 하니까 이놈이 그냥 끊었는데 이렇게 당하는 게 연간 9천억 원. 노인네들이 당하는 액수도 무시 못하게 수억 원씩 당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노인은 동해부로 돌아가서 아들한테 보이스피싱으로 당하도록 혹시 찾을까 싶어서 동해부를 쫓아가 봤지만 못 찾는다는 말에 놀라서 그냥 거기 쓰러지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손자들이 가르쳐주던 리모컨 사용법으로 귀여운 손자들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오다가 꽈당하고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저승길은 저승사자가 동행을 하지만 얼마큼 가다가 혼자 가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노인이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이 인생살이의
마지막 허무한 모습으로 남겨집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나름대로 다들 즐겁게 이런 데 와서 오셔서 이런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에서 참 다복한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연세들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올해 80입니다. 올해 80인데 금년 여름에 저는 죽음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금년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난달까지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곁을 어른거렸어요. 이러다가 내가 어쩌면 올해를 넘기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체력이 뚝 떨어지고 자꾸 까무쳐요. 저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 꼭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도 죽음의 그림자를 늘 곁에 끼고 살았어요, 올여름을. 근데 이제 10월 달에 되면서 체력도 좀 회복이 되고 먹는 것도 좀 잘 먹고 그러면서 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겠구나. 어쩌면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불교나 기독교나 이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종교를 가진 걸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종교는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요? 다음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러죠? 극락세계. 현실보다 훨씬 행복하게 다음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게 극락세계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어디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천당,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다.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사실인지 신실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 먹을수록 종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남은 삶을 조금 더 겁없이 좀 더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종교에 대해서나 오늘 영화 보시는 그 죽음에 대한 걸 그래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한 말씀 하시죠. 돈이라는 게 말입니다. 참 이상하게 옛날에 IMF 터져가지고 퇴직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각 기관들, 금융기관들. 그래갖고 돈 갖고 있다는 어떻게 교모의 하나가 접근합니다. 그래갖고 방법을 좋게 뭘 투자하라, 뭐 좋은 게 있다는 등. 하여튼 조심해야 돼. 추석 때 그juk 때 들어오면 특배 검찰 이런 데서 전화를 온다. 절대 그런 건 현혹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특히 돈 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본인이 노후 생활을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즐겁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결국은 이제 꼴국에다 못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녀들 그냥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즐길 걸 즐겨 먹을 건 먹고 많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여행도 이제 몸이 이제 건강해서 여행 다니겠지만 그렇게 쓰다가 인생을 마쳐야지. 좀 허무하지 않나 저번도 꼴국에 돈 320만 원 저렇게 험하게 다듬어 큰 돈을 당해봤지만 저런 거 안타깝습니다. 성시대에 저렇게 노인이 시골에서 부인을 혼자 살아가다가 저거 시골 320만 원 큰 돈이에요. 그건 아들도 생각을 보내준 돈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죽음을 약 5,400여 번 경험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에서 깨달을 때
완제품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예, 완제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4대 성인이 와서 계셨지만은 이 주변에 아직 해결 못한 그 주변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서 완제품으로 선물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딱 입안에서 완제품 선물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찰나에 내 몸과 마음과 정신 세계가 완제품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우주가 아닌 우주 속에 이런 공간이 있지만은 이런 우주들이 있고 그 우주 전우주가 있는데 그것 또한 완제품으로 깨닫고 보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는 완제품의 선물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희망하시는 것을 완제품의 선물이 되도록 이루어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 마음에 와 닿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살아온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 살던 우리 젊은 시절 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어렵게 사시지 않습니까? 교육받기도 힘들어서 전 대학까지 거의 고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뭐 공부하려면은 집에서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고학 안 하면은 뭐 중학교 때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일을 하면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까지 해가면서 대학 학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애들 가르치는 일. 친구하고 둘이서 고등학생들 몇 명 가르치면서 그걸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대학 등록금 마련해서 대학 졸업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야말로 고생 많이 했죠. 사람은 또 직장 생활은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참 세상 살기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젊은이들 또 세상 살기 쉽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은 요즘대로 또 힘든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힘들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나이가 올해 지금 79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제 70 넘어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연금도 받고 하다 보니까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요. 자식들도 다행히 잘 풀려서 자식들이 손 벌리지 않고 지들 알아서 살 형편이 되다 보니까 걱정할 일이 없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럼 젊은 시절이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과연 제가 금년 여름에 느꼈던 것처럼 금년에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진 거 있으면은 쓰면서 재미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사는 데가 저 경기도 양평이에요. 양평 쪽인데 우리 뒷집에 저보다 나이 한 두세 살 적은 그 노인이 하나 살아요.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부자더라고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좀 그래서 건물주예요. 건물주에서만 한 달에 월세만 해도 한 1,200만 원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 땅도 많아가지고 뭐 강화도에 땅이 있는 게 뭐 몇천 평이 돼가지고 거기서 고만 농사를 져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농사부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하게 살아. 그렇게 돈도 많고 그러는데 뭐 어디 여행 한번 가는 거 못 보고 지금도 나이 80이 돼가는 사람이 이제 뭐 이웃집이니까 자주 만나거든요. 길에서 만나요. 요즘은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고 왔어요. 무슨 일? 아니 그 주택공사 하는 데 가서 좀 돌봐줬어요. 얼마나 받는데?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20만 원 받으니까 그냥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술도 한잔 먹고 좋대요. 그래. 뭐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잘했네. 그걸로 술 막걸리도 한잔하고 재밌게 살면 되겠네 했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이 80다 돼가는데 노동판에 가서 일하러 다니세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사람답게 좀 여유있게 좀 살아봐라. 해외여행은 좀 몇 번이나 가봤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해외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이 80다 돼가는데 해외여행 못 해보고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그러면 또 이해를 하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만 딱 둘이래요.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낳을 때 나눠줄 재산만 해도 몇십억씩 나눠주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돈 몇 억 더 나눠주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이 몇 억 더 줬다고 뭐 엄청 고맙다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뭐 절할 거예요? 아니에요.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마지막까지 불쌍하게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여유가 있으시면은 넉넉하게 쓰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고 이제 나이 많아지면 해외여행도 어려워져요. 해외여행도 여행사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해외에서 뭐 쓰러지게 나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안 반기거든요. 국내 여행. 저는 그래서 70대, 60대부터 한 10여 년간은 해외여행을 주로 많이 했어요. 뭐 한 4, 50개국 돌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돌고 뭐 배낭여행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70대 중반 넘어서부터는 해외여행을 안 나갑니다. 자식들이 펄펄 뛰어요. 해외 나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요즘은 그냥 국내 여행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좀 여행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이 먹을 때 저승사자한테 저렇게 끌려가는 저런 서글픈 인생이 되기 전에 즐겁게 사시고 아무쪼록 좋은 종교를 하나 가지고 계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